이 집에는 자식이 다섯이었는데 위로는 아들 셋, 아래로는 딸 둘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아들 셋이면 대는 끊기지 않겠다. 그 말은 곧 이 집의 모든 것이 아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맏아들은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녔고 둘째와 셋째도 글 읽는 소리를 놓지 않았다. 글방 훈장은 집안 사랑채에 드나들며 아들들의 글씨를 바로잡아 주었다. 반면 두 딸은 이름보다 아가, 계집애로 더 많이 불렸다. 서당 문턱은 밟아본 적 없었고 붓대 신걸레와 바가지를 손에 쥐었다. 새벽이면 부엌 불을 피웠고 해가 질 때까지 빨래와 바치를 도맡았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계집애는 글 몰라도 된다. 살림 잘하면 그게 복이다. 아들들의 혼사는 일찌감치 논의되었다. 조선시대 혼인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다. 중매를 통해 집안의 가문, 재산, 평판을 살폈고 혼서지를 주고받아 날짜를 정했다. 맏아들의 혼처는 비교적 수월했다. 대대로 벼슬길에 나간 집안의 딸이었다. 중매쟁이는 말했다. 신부들 아가씨는 바느질이 곱고 집안 교육도 단단합니다. 나를 잡고 함이 오갔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갖추었다. 혼례 날 마당에는 병풍이 둘러지고 기러기가 오갔다. 맏아들은 무거운 얼굴로 초래청에 섰고 신부는 가리개 너머로 고개를 숙였다. 혼인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엄중하게 치러졌다. 둘째와 셋째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아들 셋의 혼례가 끝나자 집안 어른들의 얼굴에는 안도가 깃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딸들이었다. 딸들은 그를 모르고 가문도 크지 않았다. 혼처를 알아보던 중매쟁이는 솔직히 말했다. 아가씨들이 성실하긴 하나 배운 것이 없으니 좋은 집안에서는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웠다. 하지만 사람의 평판이라는 것은 글보다 오래 남는 법이었다. 딸들은 어려서부터 살림을 익혔다. 김치를 담그는 법, 장을 보는 법, 아이를 돌보는 손길까지 몸에 배어 있었다. 이웃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그 집 딸들은 말이 없고 손이 빠르다. 며느리로 들이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다. 먼저 아랫딸의 혼처가 들어왔다. 부유하진 않지만 집안이 단정한 선비 집안이었다.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집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혼담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이는 이렇게 말했다. 글은 못 읽어도 됩니다. 대신 마음이 곧으면 됩니다. 그 말에 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신부는 혼인 첫날부터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고 말없이 웃으며 시부모를 모셨다. 그 집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퍼졌다. 복 있는 며느리를 들였다. 그 소문은 윗딸의 혼처까지 이어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집안이었다. 재산도 있었고 친척 중에는 벼슬을 지낸 이도 있었다. 중매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글은 모르지만 그 집 딸 성품은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혼담은 빠르게 성사되었다. 혼례 날 두 딸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들 셋의 혼례 때보다 더 긴장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운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람 노릇은 제대로 했구나. 세월이 흘렀다. 아들 셋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딸 둘은 시댁에서 살림의 중심이 되었다. 그를 몰랐던 딸들은 장부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읽었고
책 대신 손끝으로 집안을 키웠다. 어느 날 이웃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그 집 딸들이 제일 잘 살더라.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말없이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글과 가문으로 시작되었지만 삶을 지탱한 것은 결국 사람의 성품이었다. 배우지 못한 딸들이 시집을 잘 갔던 이유는 그들이 평생 배운 단 하나의 공부,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었다. 아들 셋이 모두 장가를 간 뒤 집안 어른들은 마음을 놓았다. 대는 이어질 것이고 집안은 더 번성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맏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던 날, 집안은 잔치상을 차릴 준비까지 해 두었다. 하지만 산실에서 들려온 소식은 딸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첫 손주가 계집이라니. 며느리는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 말부터 들었다. 둘째 아이도 딸이었다. 셋째 역시 딸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고 맏며느리는 살림도 말이 없을 만큼 잘했다. 그러나 조선의 집안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채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맏며느리가 대를 잇지 못한다. 복은 있어도 팔자는 없는 계집이다. 시어머니는 점점 며느리를 부엌 깊숙이 밀어넣었고 시아버지는 아이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딸들이 마루를 오르내릴 때마다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둘째 며느리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었다. 아들을 기다리던 시부모의 실망은 더 깊어졌다. 아들 셋을 둔 집안에 손자는 어찌 이리 귀한가. 그 말은 며느리들의 몫이 되었다. 아들들이 아닌 며느리들이 탓을 받았다. 셋째 며느리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집안의 기대는 이미 식어 있었다. 아들 셋을 둔 집안은 어느새 손자 없는 집안이 되어 있었다. 한편 딸 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글을 배우지 못하고 집안일만 하다 시집간 딸들이었다. 처음 혼인할 때만 해도 친정에서는 걱정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첫째 딸은 시집에서 첫 아이로 아들을 낳았다. 시댁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공이 되었다. 둘째, 셋째도 모두 아들이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집안의 기준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복이 많다. 아래 딸의 시집도 다르지 않았다. 첫째가 아들이었고 둘째도 아들이었으며 셋째까지 아들이 이어졌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집안을 살린 사람이라 불렀다. 밭일에서 손을 떼게 했고 상차림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혔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딸이 낳은 손자들은 웃음 속에 자랐고 아들들이 낳은 손녀들은 눈치를 배우며 컸다. 세월이 흐르자 친정집과 사돈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 셋의 집은 조용했고 딸 둘의 집은 늘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아들 셋을 두었어도 집안을 밝히는 것은 손자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조선의 법도는 늦게 깨닫는 이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맏며느리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면 배운 것 없던 딸들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조선의 혼례는 공평하지 않았다. 출발도 대우도
마지막 자리도 같지 않았다. 같은 집에서 자란 아들 셋과 딸 둘의 운명은 아이의 성별 하나로 갈라졌다. 그것이 아들 셋, 딸 둘을 둔 집안이 끝내 마주한 조선의 현실이었다. 좋아요. 이 이야기는 시리즈로 가야 힘이 제대로 살아나요. 아래에 먼저 전체 차례 구성을 잡아드리고 아들들의 집에 딸들이 늘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잘 웃었고 병치레도 없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손녀들은 마루 끝에서 놀았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손녀들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다. 얘야라는 말로 모두를 불렀다. 이름을 불리지 않는 아이들은 자연히 눈치를 배웠다. 맏며느리의 큰딸은 7살이 되기 전부터 동생을 업고 부엌을 드나들었다. 계집애는 빨리 손을 배워야 한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아이의 어깨는 늘 무거웠다. 그를 가르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서당은 손자들이 갈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손녀들은 글자 대신 불의 온도와 물의 무게를 먼저 배웠다. 둘째 며느리의 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아꼈지만 집안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은 아이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손녀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을 때도 소리를 죽였다. 조선의 집안에서 조용한 아이는 착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반면 딸들이 시집간 집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곧 웃음이 되었다. 아들 셋을 둔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마루를 자유롭게 오갔다. 손자가 울면 집안이 산다. 그 말은 농담처럼 오갔지만 그 집의 공기는 늘 밝았다. 딸들은 친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아이들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 어느 해 설날, 딸들은 아들 셋을 데리고 친정을 찾았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자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사랑채에 있던 손녀 하나가 조심스레 문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러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묻는 눈빛이었다. 나는 왜 저기에 없을까? 그 질문은 이 집안의 운명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딸들의 행복, 아들만 낳은 딸들, 친정을, 딸들이 친정을 다시 찾은 날은 초가을이었다. 햇볕은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아들 셋은 서로를 부르며 뛰었고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번졌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마당이었다. 큰딸은 아이들의 옷깃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지요. 그 말에는 조심이 담겨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집이 살아있는 소리다. 그 말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한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사돈댁에서는 며느리를 귀히 여겼다. 바칠은 사람을 써서 시켰고 아이를 안고 있는 날이면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딸의 얼굴에서 드러났다. 살이 올랐고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다. 친정의 며느리들과는 달랐다. 맏며느리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딸들을 힐끗 바라보았다. 아이 셋을 둔 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맏며느리는 그 모습이 부럽기도 서럽기도 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도 자리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사돈어른이 함께 온 자리에서 말이 오갔다. 아드님들이 참 든든합니다. 이 집안 기둥이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돈의 웃음 속에는 조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사랑채에서 손녀 하나가 나왔다. 조심스럽게 문을 넘었고 아이들 곁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다. 큰딸의 셋째 아들이 그 손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누나, 같이 놀자.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5편. 손자가 많은 집, 그러나 웃음이 사라진 이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는 집안이었다. 아들 셋이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으며 아이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집 안에는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맏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딸 셋을 키우며 하루를 묵묵히 넘겼다. 아이들이 웃어도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웃음은 오래 보면 슬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맏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이들도 서당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계집애가 그를 알아서 무엇 하느냐. 그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맏며느리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아이들 곁에서 베개를 적셨다. 울음은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며느리도 달라지지 않았다. 딸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 날 이후로 말수가 더 줄었다. 아이들은 점점 눈치를 보았고 서로를 지키듯 가까이 붙어 다녔다. 아이들끼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감쌌다. 그 무렵 딸들의 시집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큰딸의 맏아들이 서당에서 글을 잘 읽는다는 이야기였다. 사돈댁에서는 아이의 글씨를 마루에 붙여두고 사람들을 불렀다. 그 이야기는 아들 집안까지 흘러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사랑채의 등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집안에 작은 일이 벌어졌다. 맏며느리의 큰딸이 쌀독 옆에서 넘어졌다. 아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났고 아이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이 기특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손녀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다. 조선의 집안에서
말을 바꾸는 일은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손자가 많은 집이었지만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 웃음은 아이의 성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직은 인정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 균열은 곧 더 큰 파동을 부르게 된다. 다음 편에서는 손녀 한 명이 서당 문 앞에 서게 되는 사건, 집안 어른들의 공개적인 갈등, 처음으로 선택을 하는 며느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준비되면 6편 써줘라고 해주세요. 이제 진짜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처음으로 손녀에게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셋을 키우며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딸을 낳은 며느리의 얼굴, 이름도 불리지 않던 손녀들, 그리고 아들만 낳았다는 이유로 환하게 웃던 사돈댁의 풍경.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들만 낳은 딸들은 친정을 내려다보며 말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집이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늙어갈지. 그 판단의 끝에는 이제 손녀들이 서 있었다. 샵샵샵 6편. 손녀 하나가 서당 문 앞에 서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날이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고 집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을 깬 것은 손녀 하나의 발걸음이었다. 맏며느리의 큰딸은 그날따라 일찍 일어났다. 동생들을 챙겨주고 부엌 일을 거둔 뒤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매일 같은 시각에 서당에 가는 아이들이 모였다. 손자들, 그리고 이웃집 남자아이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서당 앞에 서자 훈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글을 읽는 소리였다. 아이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글자의 뜻은 몰랐지만 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았다. 처음에는 화를 내려 했다. 그러나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도 단정했다. 겁을 내지도 당당하지도 않은, 그저 배우고 싶다는 눈빛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름을 불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거기엔 왜 갔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다. 읽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맏며느리는 결심했다. 이 집에 서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아이만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며칠 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찾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침묵으로 버텨온 시간보다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안은 술렁였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비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들들은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손녀 하나가 서당 문 앞에 섰을 뿐인데 집안의 법도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칠편완결, 조선의 법도 아래 끝내 남은 사람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집안은 며칠 동안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돈 쪽에서 먼저 사람이 왔다. 딸을 낳아도 귀히 여기는 집안. 손녀를 글 배우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안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아들 셋을 키우며 당연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말들. 계집애는 다르다. 때는 아들이 있는다.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오래 눌러왔는지를 이제야 보게 되었다. 며칠 뒤 며느리와 손녀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며느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섬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그 아이 서당에 보내라. 마당이 조용해졌다. 아들들은 놀랐고 며느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은 집안의 법도를 부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손주다. 그 말은 뒤늦었고 완전하지도 않았지만 그 집안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다. 손녀는 서당 문 안으로 들어갔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아이를 보며 딸들은 마음속으로 울었다. 자신들은 넘지 못한 문을 아이 하나가 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아들 셋의 집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은 이름을 불렸고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되었다. 딸 둘의 집안은 여전히 손자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친정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혼례는 끝내 공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선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둔 한 집안은 늦게나마 그것을 배웠다. 법도보다 늦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